안녕하세요. 건행TV입니다. 평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오래 걷거나 운동을 하고 난 후 무릎 통증이 발생하시나요? 그럴 경우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0세에 이르면 대부분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고 50대를 지나 60대 이상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만 하고 안락한 노후를 꿈꿨는데 은퇴할 시점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분들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더 악화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관련 전문의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릎 주변 근력을 키워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하체 운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무릎 관절을 손상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체 운동에 스쿼트 운동이 좋다고 하여 무리하게 스쿼트 운동을 했다가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동을 바로 시작하시기보다는 관절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무릎 관절염에 좋은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무릎 관절의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릎 관절을 망칠 수 있는 좋지 못한 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에 대해 직접 보여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릎 관절에 좋지 못한 자세, 쪼그려 앉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외부에서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무릎을 굽히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관절염에 좋지 못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릎 각도가 작아질수록 무릎 위아래 관절의 접촉 면적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쪼그려 앉게 될 경우 위아래 무릎 관절 접촉 면적이 1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평소 때의 체중 압박보다 15배가 더 집중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무릎에 심한 압박이 발생하고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퇴행성 관절염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무릎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지 못한 대표적인 운동, 스쿼트 운동과 계단 운동. 일반적으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운동 중 스쿼트 운동만큼 좋은 운동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쿼트 운동 역시 앞서 설명드린 쪼그려 앉는 행동과 동일하게 무릎 관절의 각도가 줄어들면서 체중 압박을 견뎌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단 운동 역시 무릎 관절에 좋지 못한 운동입니다. 평소 운동을 이유로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계단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 운동 후 무릎이 아파도 근육이 커져서 좋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나이와 무릎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계단 운동은 체력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운동입니다.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에 체중의 5배의 압박이 발생하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약 8배 정도가 무릎 한 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계단 운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운동이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좋은 운동인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을 하거나 운동이 끝난 후 통증이 발생한다면 운동을 멈추거나 운동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운동이 무릎에 좋은 운동일까요? 무릎에 좋은 운동 1. 아쿠아 운동. 무릎에 가장 부담이 없는 운동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 아쿠아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발생해서 몸이 뜨게 되는데 이 부력으로 무릎에 대한 체중 압박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의 깊이가 가슴까지의 경우
몸무게 하중이 75% 줄어들게 되고 목까지 차면 하중이 약 9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일 경우 물의 깊이가 가슴까지일 때는 17kg, 목까지 차면 7kg의 몸무게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몸무게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만큼 무릎 관절에 부담이 없이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운동이죠. 그리고 관절과 관절 사이의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관절염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 2. 자전거 타기.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전거 타기처럼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사가 심하거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무릎 관절에 충격을 많이 주어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환자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에 따라 관절에 전해지는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안장의 높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는 안장이 낮으면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커지게 되고 무릎 내 압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장의 높이가 약간 높은 것이 좋습니다. 운동에 따라서 무릎 상태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관절염 환자분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예 움직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무릎이 불편하다고 해서 오히려 움직임을 적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체력이 떨어지고 당뇨나 고혈압 등 더 많은 성인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무릎 통증이 있어도 적당한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당한 운동이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적당한 운동의 기준은 운동 시간에 따른 통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분 운동 후 증상이 없을 경우 운동 시간을 20분으로 늘리시고 20분 운동 후에도 괜찮으면 조금씩 운동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1시간 정도 운동한 후 무릎이 쑤시거나 통증이 심해질 경우라면 운동 시간을 40분 정도로 줄여봅니다. 그 후에도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30분, 20분으로 운동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즉, 무릎 상태에 따라서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에는 꼭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시고 같은 운동을 매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같은 운동을 매일 반복하면 무릎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이 집중적인 무릎 자극을 줄이고 여러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같이 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에는 야외 운동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무릎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큰 근육으로 무릎의 관절염을 예방하고 무릎 통증을 줄여주며 하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높여주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무릎 보호와 통증을 줄이는 데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대표사두근 운동은 가정에서도 무릎 관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방법은 앉아서도 의자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수시로 이 하체 운동을 따라하시면 무릎 통증 없이도 튼튼한 근육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고 다른 쪽 발은 편하게 두세요. 다리를 일직선으로 뻗어야 하는데 만약 일직선으로 뻗지 못하고 무릎이 구부러진다면 수건을 말아서 무릎 아래를 받쳐주고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꺾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쥐어짜면서 무릎 뒤쪽을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내려주세요. 동시에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 다리의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5초에서 10초 동안 유지시키고 풀어줍니다. 수건을 무릎 아래 두고 운동을 할 때도 동의합니다. 5초에서 10초 동안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폼롤러를 무릎 아래를 받치고 운동하는데 만약 폼롤러가 없다면 대형 비치타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앉은 자세에서도 가능하고 누운 자세로도 운동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릎을 받쳐서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고 다리가 곧게 펴질 때까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 역시 허벅지 앞쪽 근육을 쥐어짜면서 다리를 올려주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줘야 다리의 모든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작을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근육을 긴장시키고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다시 다리를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하면서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쉬워지면 20회에서 25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의자에서의 운동 방법입니다. 의자에서 운동은 운동하는 가동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고 무릎과 허리를 모두 90도 각도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번에도 다리를 빠르게 올리지 말고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천천히 올리고 내리세요. 다리를 올릴 때는 허벅지 앞쪽을 쥐어 짜내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10초간 동작을 유지하고 다리를 내릴 때는 힘을 빼고 천천히 내리세요.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20회에서 25회를 할 수 있게 되면 발목에 무게를 추가하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좋은 몇 가지 운동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운동 팁들이니까 내일부터라도 활용해 보신다면 효과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없이 하체 근육을 만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당부드릴 것은 운동이 처음이시거나 미숙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근육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은 횟수로 시작하시고 횟수를 점점 늘려나갈 것을 강조드립니다. 운동 전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운동 순서와 자세를 익혀두시고 운동을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절대로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이 행복입니다. 건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